혹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사할 때 어떻게 해야 새로운 집에서 대운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할 때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를 앞두고 집안 정리를 하면서 이것저것 버리기 바쁘십니다. 물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버리기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신 분들 중 벌써 많은 변화를 겪으신 분들과 복권에 당첨되시거나 건강 문제가 호전되시는 등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시고 대운을 받아가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누구보다 빨리 재물을 모으는 비법을 알아가세요. 첫 번째,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은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사를 간다고 해서 자신의 물건을 지금까지 잘 보관하다가 갑자기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를 앞두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니까 옛날 것들은 다 버리자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들, 특히 추억이 담긴 물건들, 의미가 있는 물건들은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창 시절 받았던 상장이나 졸업장, 결혼할 때 받았던 선물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만들어준 작품들, 이런 것들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의 물건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사 간다고 해서 버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하나씩 모아온 그릇들, 식기들, 장식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에는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 사용했던 찻잔, 명절 때마다 음식을 담았던 접시, 손님들을 대접할 때 썼던 그릇들. 이런 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심지어 오래된 가구들, 낡은 소품들도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비록 겉모습은 낡았을지라도 그 안에는 여러분과 가족들의 이야기가 스며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장롱, 아버지께서 손수 만드신 책상, 어머니께서 아끼시던 화장대. 이런 것들은 가문의 역사이자 가족의 유산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물건들 중에서도 아직 쓸만한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단지 이사 짐이 많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은 아까운 일입니다. 물건에도 정이 있고 여러분과 함께 해온 시간이 있습니다. 특히 손때가 묻어있는 물건들, 오랫동안 사용해서 손에 익숙한 물건들은 새 집에서도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줄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모아온 물건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것들은 더욱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한 번 버리면 다시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만 있었던 물건들, 지금은 만들지 않는 물건들, 이런 것들은 정말 귀중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흔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남겨진 물건들 중에서는 이사를 한 후에 천천히 정리해서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상복이라고 부릅니다. 조상복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조상들의 복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의 물건들을 새로운 집에서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은 정중히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조상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집의 자리를 잡은 후에 마음을 다잡고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옷가지, 생활용품, 개인 물건들을 정리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움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부모님에 대한 효도이며 조상복을 받는 길입니다. 급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기본 정리와 청소를 마친 후 이사하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꼭 기본 정리와 청소를 하고 난 이후에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를 급하게 하다 보니 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청소도 대충 하고 이사를 가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사를 가면 새 집에서 짐을 풀 때 너무 복잡해집니다.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뒤섞여서 새 집이 금방 어수선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시작을 깔끔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사를 가면 나쁜 기운을 함께 가져가게 됩니다. 옛집에서 쌓인 먼지와 때, 구석구석에 끼어있는 더러움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 가면 새 집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상자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에서 쌓인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분류하고 정돈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정리를 하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물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랍 깊숙이 들어있던 오래된 사진, 책 사이에 끼워져 있던 편지, 옷장 구석에 있던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다시 발견하는 것도 정리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와 청소를 해야 할까요? 먼저 정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최소한 한 달 전부터는 정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1~2시간씩이라도 꾸준히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몸도 힘들고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방별로, 용도별로 나누어서 정리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안방 정리, 내일은 거실 정리,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각 방을 정리할 때는 가져갈 것, 버릴 것, 나중에 결정할 것,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가져갈 것들은 깨끗이 닦아서 상자에 차곡차곡 감으시고 각 상자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새 집에서 짐을 풀 때 훨씬 편합니다. 무거운 것들은 작은 상자에, 가벼운 것들은 큰 상자에 담으시면 옮기기가 쉽습니다. 버릴 것들은 바로 버리지 마시고 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분리해서 버리시고 아직 쓸만한 것들은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시거나 자선단체에 기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결정할 것들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시간이 날 때 다시 살펴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결정을 못 내렸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가져갈지 버릴지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는 정리가 끝난 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들이 다 정리된 상태에서 청소를 해야 구석구석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먼지를 털어내시고 그 다음에 바닥을 쓸고 닦으시면 됩니다. 특히 구석진 곳,
가구 뒤편, 화장실, 부엌 등은 더욱 꼼꼼히 청소하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청소하지 못했던 곳들을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치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도 깨끗이 닦으시고 전등도 먼지를 털어내시고 벽면에 붙어 있는 때도 깨끗이 닦아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엌의 기름때, 화장실의 물때,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시면 집 전체가 한결 깔끔해집니다. 환풍기나 에어컨 필터 같은 것들도 이번 기회에 청소하시거나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 집으로 갈 때 깨끗한 상태로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전날에는 간단한 청소만 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차근차근 준비해 두시면 이사 당일에도 여유로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와 청소를 마치고 이사를 가면 마음도 가볍고 새 집에서의 시작도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과정을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정리와 청소를 하면서 오랫동안 살았던 집에 대한 감사함도 느끼시고 새로운 집에 대한 기대감도 키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책은 새 집에서 정리하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버릴 책은 꼭 가지고 가서 정리를 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예운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를 앞두고 책을 정리할 때 어차피 읽지도 않는 책들이니까 그냥 다 버리자라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책은 무겁고 부피도 크니까 이삿짐을 줄이려고 대부분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책에는 지식이 담겨 있고 책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지혜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책을 소중히 다루는 것은 명예운을 높이는 일입니다. 명예운이라는 것은 이름이 알려지고 존경받는 운을 의미합니다. 책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고 이것이 명예운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책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먼저 모든 책을 새 집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삿짐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다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 집에 이사를 간 후에 책장을 정리하면서 천천히 분류하시면 됩니다. 정말 오래되어서 너무 낡았거나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않거나 중복되는 책들이 있다면 그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도서관에 기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젊은 시절에 읽으셨던 책들은 더욱 소중합니다. 그 시대의 정신과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읽지 않더라도 보관해 두시면 나중에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을 정리할 때는 한 권 한 권 다시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옛날에 읽었던 책을 다시 펼쳐보면 그때와는 다른 감정과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험도 명예운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책장을 새롭게 정리하면서 분야별로 또는 읽은 순서대로 또는 중요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배치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 집에서 책을 찾아보기도 쉽고 집안 분위기도 한층 품격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옷과 신발은 새 집에서 정리하십시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옷이나 신발에 관한 것입니다. 옷이나 신발은 꼭 가지고 가서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번영운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를 앞두고 옷장을 정리하면서 이 옷은 언제 입었나, 이 신발은 언제 신었나 하면서 많은 것들을 버리십니다. 물론 정말 낡아서 입을 수 없는 옷이나 신발은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입을 만한 것들까지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번영운이라는 것은 점점 더 잘 살게 되는 운을 의미합니다. 옷과 신발을 소중히 다루는 것은
번영운을 높이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옷과 신발은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고 우리의 품위를 지켜주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옷과 신발을 소중히 다루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이것이 번영운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옷과 신발에는 우리가 입고 다니면서 만든 인연과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입었던 옷, 즐거운 여행에서 신었던 신발, 이런 것들에는 좋은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입었던 한복, 자녀 졸업식에 입고 갔던 정장, 가족 여행에서 신었던 편한 신발. 이런 것들은 단순한 의류가 아니라 소중한 추억의 상징들입니다. 또한 좋은 옷과 신발은 여러분의 자신감과 품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여러분 스스로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번영운의 시작입니다. 심지어 평소에 입는 일상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들, 운동할 때 입는 옷들, 잠자리에서 입는 옷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옷과 신발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먼저 모든 옷과 신발을 새 집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할 때는 옷과 신발이 다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은 구김이 가지 않도록 옷걸이에 걸어서 옮기거나 접어서 포장할 때는 부드러운 종이나 천으로 감싸서 포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은 한 켤레씩 신발 주머니에 넣거나 신문지로 싸서 상자에 담으시면 됩니다. 특히 가죽 신발이나 고급 신발들은 모양이 변형되지 않도록 신발 안에 신문지를 넣어서 포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 집에 도착한 후에 옷장과 신발장을 정리하면서 천천히 분류하시면 됩니다. 이때 계절별로, 용도별로, 색깔별로 나누어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현재 계절에 입을 옷들부터 정리하시고 다른 계절 옷들은 따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자주 입는 옷들은 꺼내기 쉬운 곳에 두시고 가끔 입는 옷들은 안쪽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날에만 입는 정장이나 한복 같은 것들은 따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장류, 캐주얼복, 운동복, 잠옷 등으로 용도별로 나누어서 정리하시면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색깔별로 정리하시면 코디하기도 쉽고 옷장도 깔끔해 보입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신는 신발들은 현관 근처에 두시고 가끔 신는 신발들은 신발장 안쪽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운동화, 구두 슬리퍼, 장화 등 용도별로 나누어서 정리하시면 찾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계절별로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 부츠, 여름 샌들, 봄, 가을 구두 등으로 나누어서 계절에 맞는 신발들을 앞쪽에 두시고 나머지는 뒤쪽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특히 명품이나 고급 옷들은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입지 않더라도 나중에 다시 입을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품질이 좋은 옷들은 오래 보관해도 변하지 않으므로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옷과 신발을 정리하면서 각각의 추억을 되새겨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옷은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구나. 이 신발은 여행 갔을 때 신었던 신발이구나 하면서 추억을 되돌아보시면 마음도 따뜻해지고 감사한 마음도 생깁니다. 또한 새 집에서는 옷과 신발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바른 방법으로 보관하고
계절에 맞게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옷과 신발이 더 오래 지속되고 여러분의 번영운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5번째, 이사택일은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사택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택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할 때 좋은 날을 받아서 이사를 가려고 하십니다. 달력을 보거나 점을 보러 가서 길이를 받아서 그날에 맞춰서 이사를 가려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이사라는 것은 실제적인 일입니다. 집을 구하고 계약을 하고 이사업체를 부르고 짐을 싸고 이런 모든 과정들은 현실적인 조건들을 맞춰가면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조건들을 무시하고 택일에만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날이라고 해서 그날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그날은 이사업체가 너무 바빠서 비용이 2배로 비싸다거나 날씨가 너무 나빠서 이사하기 어렵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택일에 너무 의존하면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력이 약해집니다. 모든 것을 날짜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사는 단순히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택일에만 의존하면 자칫 미신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좋은 날에 이사를 갔는데 문제가 생기면 택일을 잘못 받았나 하고 생각하게 되고 나쁜 날에 이사를 갔는데 잘 되면 운이 좋았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노력과 준비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사의 성공은 날짜가 아니라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리와 청소를 잘했는지, 이사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는지, 필요한 준비물들을 미리 챙겼는지, 이런 것들이 이사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사 날짜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용적인 조건들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사업체의 일정, 날씨, 비용, 가족들의 일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좋은 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보다는 평일이 이사 비용이 저렴하고 비가 오는 날보다는 맑은 날이 이사하기 좋고 학기 중보다는 방학 때가 아이들에게 좋고 이런 실제적인 조건들을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절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너무 더운 여름이나 너무 추운 겨울보다는 봄이나 가을이 이사하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의 성수기와 비수기도 고려해야 합니다. 3월이나 12월 같은 이사 성수기에는 비용이 비싸고 예약도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시기를 피해서 이사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유리합니다. 가족들의 일정도 중요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연차를 내기 쉬운 날, 학생이 있다면 시험 기간을 피한 날, 어르신이 계시다면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날짜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리와 청소를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택일에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이사 날짜를 정하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전후의 일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사 당일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 후에도 정리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사 다음 날이나 그 주에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좋은 날을 받아서 이사를 간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날짜가 좋지 않다고 해서 나쁜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집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이사를 가면 언제 가든지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또한 이사를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겠다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태길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사 날짜를 정할 때는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모든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보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날짜가 정해지면 그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사할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잘 지키시면 이사를 성공적으로 마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좀 더 여유롭고 체계적으로 이사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새로움만 추구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온 소중한 것들도 함께 가져가셔서 더욱 풍성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이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원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이 성취되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